이렇게 지하철에서 딱지치기 하고 이렇게 이런 게 되게 많았었으면은 최소한 언론의 이슈라도 되지 않았을까? 유튜브 쇼츠처럼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 그 게임이 원래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한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컨셉과 이 내용의 그 전개와 조금 안 맞는 상극이지 않았나. 하지만 그 암흑은 우리 오일남 씨의 빅피처 오일남 씨를 등장시키기 위한 한번 해볼까요? 그만해! 안녕하세요. 저는 뮤직비디오 및 CF 촬영을 하고 있는 촬영감독 김승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영화 연출과 촬영을 공부하고 있고요. 옆에 계신 분이랑 같이 뮤직비디오나 광고 촬영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양한 현장에서 조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범수라고 합니다. 그 분홍색으로 가득한 세트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촬영도 하고 영화도 막 찍고 하다 보니까 그 세트를 보면서 찍은 게 저 약간 단편 영화 준비할 때 생각나더라고요. 그 돈이 없으니까 그런 좁은 집에서 막 찍고 이러는데 거기서 찍으려도 진짜 막 와 이거 각이 안 나오네 이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세트 보니까 되게 미로처럼 엄청 좋더라고요. 거기 안에 어떻게 카메라를 들고 갔으며 어떻게 올라가서 앵글을 잡고 또 거기 그 많은 스태프들이 어떻게 숨어서 이거를 다 컨트롤 했을지 나였으면 뒤로 잡아갔을 것 같아. 세트는 정말 극찬할 만한 부분들이고요. 그러한 물리적으로 이 세트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은 이제 크로마키 부분들이잖아요. 이번에 크로마키 촬영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크로마키만 며칠째 지금 찍고 있었는데 크로마키 작업을 계속 해오면서 느끼는 게 뭐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 작업들을 이제 그 그래픽 하시는 분이 실제적으로 오셔가지고 이거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촬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로마키 촬영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제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후반팀의 슈퍼바이저랑 충분히 상의도 해야 되고 소스를 제공해주는 입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뭐 기존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정말 그래픽이 화려하게 들어간 이런 작업들을 보면서 이제 크로마키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영화 장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한정적인 장소 안에 각자 다른 성격의 다른 성향의 이 색깔 있는 캐릭터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벌어지는 이 사람들의 인간군상을 관찰하는 그러한 장르들이 꽤 많았거든요. 뭐 맨 프롬 어스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우, 이번 영화랑 같이 많이 비교하는 어떤 데스게임 장르의 헝거게임이나 뭐 신이 말하는 대로 같은 그런 영화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치관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각자만의 사연이 있고 살아온 방식이 다 다른 친구들이 모였을 때 자기 가치관이 서로 부딪히는 지점도 있고 자기가 살아온 관점으로 이 게임을 주도해 나가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묘미, 재미가 있지 않았나.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는 되게 파스텔 톤, 그러니까 게임장 안에서는 일부러 톤을 그렇게 가져간 것 같은데 그 외에 현실로 나왔을 때는 그 색채에 대한 도색 대비가 그런 색감에서 좀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게임장이 좀 더 삭막하잖아. 왜냐면 직접적으로 막 총을 쏴서 사람이 죽고 이러니까. 근데 현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어둡고 삭막한 그런 현실들이 좀 내재되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내려고 오히려 그 톤을 그레이 톤, 좀 더 낮은 톤, 그렇게 좀 무겁게 일부러 세팅을 하시고 그 게임을 하는 그런 세트나 아니면 그 안에서의 그런 색감에 오히려 더 이 톤을 올린 것도 그 간극을 더 도드라지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 병정들의 옷 색깔도 그렇고 그냥 게임 참가자들이 입고 있던 그 초록색 옷 색깔도 그렇고 저는 주인공보다는 그 깡패 역할 덕수 그 인물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게 매력을 느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배틀로얄 속에서 좀 더 우리가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원을 줄여가지고 경쟁자들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정말 가슴 한켠에 있는 그런 나쁜 욕구가 그 사람으로 통해 대변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캐릭터들은 한 명씩 또 그런 영화마다 존재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훈이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저는 반대로 약간 상우의 역할에 좀 더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게임의 장르에 있을 때 그거를 조금 호기롭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거를 좀 좋아해서 다른 사람을 믿고 그 자기의 모든 거를 건다는 것보다는 그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했을 때 나한테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지혜롭게 게임을 주도해 나가는 그 역할이 상우였던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 좀 더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브레인이죠, 그게. 항상 그 게임마다 존재하는 브레인이고 좀 동물적으로 진입했던 그 깡패 역할도 있고 이렇게 잘 적절히 조화가 됐던 그런 캐릭터들인 것 같아요. 덕수 배우님이 허성태 배우님이잖아요. 그분을
예전에 18년도인가? 그 12번째 용의자라는 장편 영화를 제가 촬영팀으로 참여했었는데 그때 그분이랑 되게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뭐 회식 같은 거 할 때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현장에서의 모습들.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순수하고 정말 착하세요. 아, 너네끼리 가서 술 한 잔 더 하라고 막 이렇게 용돈도 주시고 하셨는데 그러한 그 모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이질적이면서 새롭더라고요. 와, 이런 연기가 가능하시구나. 진짜 연기 잘하신다. 오히려 그분의 원래 모습과 이번에 그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신 연기를 비교하면서 볼 수 있었던 저 개인적으로 그 오징어 게임을 봤을 때 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오징어의 그 방문 판매원 뭐라고 해? 세일즈맨? 그 오징어 게임에 참가를 권유하고 참가의 기회를 주는 공유가 나왔던 공유와 지하철과 딱지 정말 안 어울리는 그러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처음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소개, 우리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를 보고 있지만 오징어 게임이라는 내용을 처음 접하게 되는 인물 공유가 되게 다른 세상 같았고 아까 그 세 가지 조합이 안 맞는 것처럼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하철에서 딱지치기 하고 이렇게 이런 게 되게 많았었으면은 최소한 언론의 이슈라도 되지 않았을까? 유튜브 쇼츠처럼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 비공개적으로 이거를 게임을 참가를 권유를 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되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 이래도 되나 싶었거든요. 마지막에 참가자들이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도 주위에 얘기도 할 수 있고 이 전 회차들을 되게 많이 진행한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좀 비밀리에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한 게 좀 그런 게 좀 많이 의아했습니다. 어떤 설정 같긴 한데 저도 보면서 약간 조금 현실충이어가지고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은 공유가 이 456명을 다 만나서 딱지를 친 건가? 아니면은 456명만큼의 그런 세일즈맨들이 있는 건가? 근데 거기에서 막 파란 딱지랑 빨간 딱지 막 그렇게 치고 있으면은 요즘 같은 세상에 술 먹고 저런다고 막 사람들이 SNS에 올리고 막 이랬을 텐데 그게 이슈가 안 된 것도 참 신기하고 극현실충이어가지고 저는 이걸 게임이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사이다랑 계란 줬던 거 계란 주고 이제 암흑으로 변했잖아. 왜 사이다랑 계란을 주나 궁금했었거든. 아니 버리기도 힘든 그 사이다 병과 뭐 계란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쳐도 그걸 주고 나는데 그게 나중에 무기가 되는 과정을 보고 이것도 하나의 게임이었구나 를 느꼈어요. 일부러 의도한 거죠. 뭔가 가능성을 주는 거니까 이게 그리고 그때 보니까 일부러 수량을 적게 줬다 그랬어. 딱 맞춘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배고픔을 느끼게끔 약육 강식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세팅한 거지. 그런 점에서 진짜 나쁜 놈이다. 진짜 어떻게 먹을 것 같고 저러냐. 나 같아도 먹을 것 같고 저러면 개빡치겠다. 그 암투는 어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공법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이거는 그냥 사람들 죽는 거 관전하는 거지. 이게 어떤 머리를 쓰거나 이 사람들이 이거를 헤쳐나가는 거를 보는 그 VIP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게임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쌈박질하고 사람 죽이는 건데 그걸 뭔 재미로 볼까? 그냥 불 꺼지면 사람 죽이고 그냥 그거에 따라서 정원수가 떨어지고 금액은 차고 근데 이제 이것도 게임이었어요. 그러면 뭔가 재미를 느낄 만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잔인하다. 이 사람들 정말 잔인하다. 그런 느낌만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VIP라면 숨겨진 게임인데 거기서 어떤 거에서 내가 흥미를 느껴서 좀 집중해서 봤을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봤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내가 돈이 많은 VIP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히든 게임은 주최자가 어떤 룰을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배틀로얄 게임처럼 서로 죽이는 그런 거잖아요. 뭐 이 목표를 향해 달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인물 간의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과 그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는 생존 본능이 바탕이 되는 그런 건가지 않게 싶기도 하고 의도한 걸 수도 있는데 다들 그래도 뭐 똑똑한 사람도 있고 이미 나이도 찰 만큼 찬 어른들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약간 초등학생 같다. 어떤 학교에 있는 우리 어렸을 때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 같은 옷을 입고 있기도 하고 번호로 불리는 것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 막 번호로 막 부르잖아요 선생님들이. 또 거기서 반장처럼 막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네들끼리 무리지어서 따로따로 어울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의 어떤 정치질이나 서로 막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잔혹동화 같다. 하지만 그 암흑은 우리 오일남 씨의 픽피처 오일남 씨를 등장시키기 위한 한번 해볼까요? 그만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 이거는 정말 이 오일남 씨의 이 대사와 이 행동들은 정말 하나의 밈이 된 현상이고 나중에 그 뒷부분에서 그 사람이 사실은 주최자였다는 게 나오잖아요. 딱 그거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이 대사 쓴 사람과 이 장면을 생각한 사람은 의도였는지 아니면은 자연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잘한 거. 네. 저는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이 영화 제목도 오징어 게임이고 어떻게 보면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가 뭐 동그라미, 네모, 세모 막 그런 그림도 그렇고 이 영화의 뼈대를 이루는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그 오징어 게임을 딱 시작할 때 그게 오징어 게임이 아니잖아 사실. 그냥 둘의 그 처절한 그런 사투, 진짜 그런 막싸움, 막장 싸움 그런 건데 왜 오징어 게임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을까? 오히려 이 오징어 게임을 초반에 세팅을 했거나 중간쯤에 이 오징어 게임을 사람 많을 때 했으면 좀 더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거를 최종 게임으로 이걸 해가지고 둘이어서 사람도 부족하고 뭐 흙 뿌리고 나는 조금 안 어울렸다고 생각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화두를 맨 마지막에 던지려고 마지막 게임으로 선정한 건 알겠으나 그 게임이 원래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한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컨셉과 이 내용의 그 전개와 조금 안 맞는 상극이지 않았나. 마지막에 했던 그 오징어 게임도 거기서는 그렇게 감정이입이 안 됐습니다.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인물 간의 대립이었고 둘은 왜냐면 계속 보다가 얘네 둘 나중 가면 한번 싸우겠다. 나는 한 명 싸우고 한 명 죽겠다 그냥 싶을 정도고 뭐 주인공이 이겼네 정도 그렇게 끝난 것 같고 긴가민가 하면서 그 따라가다가 그 오징어 게임을 할 때 처음으로 이제 자기의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드라마 내러티브적인 그런 그 두 사람의 대화나 어떤 서로 쏟아내는 감정에 집중을 하게 되지 오히려 그 게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뭔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더욱더 그 기존에 있었던 화려한 무대 장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인물 간에 집중을 하려고. 근데 나는 그 뭔가 드라마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실 이 오징어 게임이 흥행이 잘 되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거대한 스케일의 어떤 게임장 되게 특수하고 이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나는 그런 게임에 집중했거든. 그런 게임을 집중한 사람 입장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게 나는 사실 초반부터 쭉 보고 있었을 때는 킬링타임용이었어. 킬링타임용 시점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끝난 거에 대해서는 너무 허무했다. 진짜 그런 게임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허무맹랑하게 끝난 것처럼 돼버리니까 처음에는 서로 못 잡아 안 닮먹은 그렇게 관계였다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드라마적으로 끝난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별로였었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넷플릭스였다. 아무튼 정말 거대한 자본이 들어간 그런 촬영이었던 것 같고요. 마치 내가 촬영에 참가한 것 같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참가하셨잖아요 오징어 게임.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네, 통영상 나오셨잖아요. 맞지? 해외 자본이 투입이 된 거라서 이게 한국 드라마라고 얘기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국에서 찍었고 그걸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죠. 이제 어렸을 때 한 게임과 그리고 다채로운 그런 색깔과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다양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형들의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456억 원. 계산도 안 되거든요. 456억 원의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거. 한국에서 한국에서 총 나오는 거 쉽지 않죠. 한국에서 총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판타지스럽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리볼버 이 정도 아니면은 이거는 시청자들이 이미 깔고 보는 좀 말이 안 되는데 하지만은 우리는 섬의 뚜껑이 열렸다 닫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총이 나와도 수긍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판타지스럽고 다른 세상 같은 그런 스토리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드라마라서 흥미를 가지고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재밌는 드라마. 사실 모두 다 원큐해 보지 않았나요? 하루 안에 기대도 많이 됐었고 아쉬운 점도 좀 많았죠. 뭐 스토리에 개연성이 없다던가 이런 것들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다 저도 동의를 하고 뭐 인물 간의 그러한 감정도 되게 좀 복잡하고 단순하게 킬링타임으로 보는 영화에서 그런 것들은 좀 방해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재밌는 작품이었다. 그런 킬링타임용으로는 충분했고 영상 제작자가 보는 관점에서 정말 리얼리티한 그런 세트와 규모 정말 대단한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것도 한국 오리지널로 한국말이 나오는 컨텐츠 중에서 저는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 그냥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정말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저는 정말 넷플릭스 찬양론자거든요. 지금 요번에 오징어 게임을 봐도 막대한 자본력과 이 수위 제재가 없으면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그런 K 콘텐츠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었나 싶은데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런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게 뭐냐면 그 전에는 넷플릭스에서 만드는 오리지널 시리즈 콘텐츠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을 보니까 이거는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쇼에 가깝다.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 자극적인 것들, 선정적이거나 그런 성적인 걸 수도 있고 폭력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총도 그렇고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흥미 유발을 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하는 인스턴트의 패스트푸드 같은 영상물이지 않나. 근데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영상물이 가지는 가치가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충분히 돌려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뭐 이미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도 다 그냥 대사로 나열을 하잖아요. 그런 편집으로 붙여서 그런 몽타주나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과거를 말하는 것도 그냥 대사 한 줄로 끝내버리고 자기의 감정 이런 것도 클로즈업이나 어떤 샷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사로 보여주고 끝내버리죠. 진짜 그냥 킬링타임용 그런 파코무비 약간 이런 식의 입장으로는 정말 좋지만 앞으로 우리가 PA 콘텐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면 저도 영상 제작자이기도 하고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찍어내고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이 아쉬웠어요. 자극적이다, 강하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약간 이런 점 생각을 해주시면서 보시면 더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